least I can do. You know I was trying, it was never enough. I needed somebody, but it got too much. And I know that I've got my problems, and sometimes I lay them on you. But hear me out and give me a chance to say it out loud. Pray for me while I pick up the pieces, turning things around. And maybe things will get better, so wait for me on the other side. But I'm healing with time. A broken soul, but I'm healing with time. And I can't lose, 'cause I got you by my side. A million reasons for me to see clear, and you're in the middle, so I feel no fear. And I've got my problems, and sometimes I lay them on you. But hear me out and give me a chance to say it out loud. Wait for me while I pick up the pieces, turning things around. And 선화공주를 너무 사랑해서 동요를 지어 부르게 했다는 서동, 그리고 서동이 사랑한 선화공주의 이야기 서동요,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부여에는 이들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궁남지를 비롯해 여러 역사 속의 관광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아하고 정갈한 미가 느껴지는 백제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천년의 도시 부여. 이곳에서 과거 백제의 흔적을 따라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함께 둘러보는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부여에서 역사 탐방부터 레저와 휴양까지 깊이 있는 쉼을 경험할 수 있는 롯데 부여 리조트는 310 객실 규모의 호텔급 콘도미니엄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쇼핑, 레저 시설, 1400년 백제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갖춘 복합 리조트로 롯데스카이힐 골프클럽과 롯데 아울렛 맞은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부여 여행 계획 시 가족 여행객 반응 좋은 롯데 부여 리조트를 추천합니다. 부여의 두 번째 여행지는 11월 고란사 단풍과 함께하면 좋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입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충남 부여군 소재지 북부에 위치한 백제시대 유적지입니다. 부여의 진산인 부소산에는 낙화암, 백화정, 사자루, 반월루, 국녀사, 고란사, 부소산성, 영일루, 백제의 마지막 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을 기리는 삼충사,
곡식 창고터였던 군창지, 수혈 병경지 등 백제의 유적이 매우 많습니다. 부소산성은 금강의 남한에 있는 부소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쌓은 태모해식, 포곡식 복합 산성입니다. 백제 시대에는 사비성, 소부리성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나 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낙화암은 부여군 부소산 북쪽 백마강변에 서 있는 바위 절벽입니다. 백제 사비성이 나단 견합군에게 점령될 때 수많은 백제 여인들이 꽃잎처럼 백마강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 낙화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벽에는 조선 후기 학자인 우암 송시열이 쓴 낙화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낙화암의 기암절벽은 부소산성을 통해 직접 올라가 정자에서 백마강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백마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올려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낙화암 아래에는 고란사와 고란사 선착장이 있습니다. 낙화암은 황토도배로 고란사와 낙화암 가는 방법과 부소산성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소산 아래 고란사의 약수는 백마강변에 위치한 사찰 고란사의 약수입니다. 고란사는 고란초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법당 뒤편에서 나오는 약수와 함께 이 사찰의 명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제 멸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저 하나 정확한 유적이나 유물은 없고 현재의 고란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는데 현 사찰 건물은 은산 승각사를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란사는 제가 방문 시 현재 공사 중으로 여행 계획 시 고란사 사찰에 문의하고 탐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5번째 여행지 구들의 나루터는 부여군 부소산성 낙화암 북쪽을 흐르는 백마강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백마강의 예전 풍경을 백제시대 고증을 거쳐 건조한 황포도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나루터에서 유람선을 타고 낙화암의 기암절벽을 아래쪽에서 더 잘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낙화암 아래에 있는 사찰 고란사에도 선착장이 있어 부소산성을 힘들게 넘지 않고도 고란사, 고란약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백마강을 따라 서쪽으로 좀 더 멀리 나오면 백제교 아래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는 백제왕이 사찰 왕흥사에 행차하여 예불하기 전 이 바위에서 불상을 바라보며 절을 했는데 그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다 하여 자온대라고 불려졌습니다. I remember a girl, I would sneak into her parents' house. I could stay for hours and we looked into 부여의 6번째 여행지 국립부여박물관은 선사문화 및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국립박물관입니다. 부여 시내 남동쪽 금성산 기슭에 위치한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의 문화재, 유물을 모아 부소산 남쪽에 자리한 조선시대 관아의 객사에 전시하게 된 것이 국립부여박물관의 시작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과 야외 유물 전시장을 마련하고 약 1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 금동대양로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시대의 국보 제287호 유물입니다.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되었으며 연꽃이 핀 몸체와 신선들의 세계를 표현한 뚜껑 등 다양한 장식으로 백제의 사상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부여의 7번째 여행지 정림사지는 백제의 사찰이 있던 터에 있는 장중하면서도 우아한 5층 석탑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입니다. 국보로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 정림사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좁고 낮은 1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입니다.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이 탑에 남겨놓아 한때는 평제탑이라고 잘못 불리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 건물의 배흘림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부여의 8번째 여행지는 백제 역사를 품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성흥산 사랑나무입니다. 부여 가림성의 정상부에 위치한 성흥산 사랑나무는 백제 30대 무왕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서동교의 촬영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고, 바위 절벽 옆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석축 위에 우뚝 선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이 나무는 수령 400년 넘은 느티나무로 하트 모양으로 자라 있어 일명 성흥산 사랑나무로 불립니다. 반쪽 하트 모양의 가지와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 2025년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사랑나무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여행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배경으로 드라마 바람의 화원, 호텔 델루나 등 다양한 드라마가 촬영지로도 소개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랑나무가 서 있는 개활지에는 해맞이 축제와 백제 무명장졸들의 충혼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성흥산 사랑나무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부여의 9번째 여행지는 임천면 구결이 성흥산 중턱에 있는 대조사는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산중턱을 넘어서면 대조사길과 성흥산성의 길로 나뉘는데 절입구의 솔밭길은 그새 양갈래가 되었습니다. 솔밭 속을 따라서 온 옛길과 언덕 아래로 평지를 돌아서 오게 하는 새 길이, 우선 대조사는 무엇보다 거대한 미륵보살이 계셔서 도량이 협소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통 보전 뒤 언덕의 안반 옆에 조성된 석조 미륵보살입상은 보물 제217호를 대하는 순간 경배의 우러름과 함께 넉넉한 보살의 품을 느끼게 됩니다. 부여의 10번째 여행지 구경정 나루터는 현지인만 아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위치한 금강변 나루터 스팟입니다. 이곳은 1890년생 경인년 동갑내기 9명이 1931년에 지은 정자 구경정이 있으며 강변 바위가 많아 다군이 포구라고도 불렸습니다. 과거 충청도와 전라도 교류의 포구였고 현재는 아름다운 일몰과 물안개 풍경으로 인해 캠핑이나 낚시 장소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여의 10번째 여행지 단풍을 계절을 묻는 곳 부여 외산면 무량로에 위치한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소설 쓰는 윤대영은 무량사를 계절이 침몰하는 장지라 했습니다. 이 잎이 다 떨어지면 한 해가 간다는 안타까움이 일으킨 연상일이라. 하지만 금빛보다 풍요로운 들녘의 가을색이 어설픈 애처로움 따위는 한순간에 삼켜버립니다. 조선의 풍운아이자
천재 시인이었던 김시습이 말년을 보낸 부여 무량사에서 지나온 계절을 묻을 수 있을까? 부여 무량사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사찰로 백제시대에 건립된 역사적인 사원입니다. 백제의 왕들이 불교를 지원하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주요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찰 내에는 여러 고대 유물이 존재하며 특히 무량사 대웅전은 고유의 건축 양식과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량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부여 지역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숲과 산림은 힐링의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무량사의 주요 볼거리는 무량사 대웅전, 무량사 석조 열애 입상, 무량사 동종 등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변의 맛집으로 홍산 종합시장에 할매 순대도 드셔보길 추천합니다. 부여의 12번째 여행지는 백제의 숨결을 품은 수령 1500년 된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20호 지정된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에 위치한 주암리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아쉽게도 은행나무 잎이 모두 다 떨어져 노란빛 은행나무를 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노란빛은 은행나무를 위해 존재하는 듯합니다. 화려한 단풍 사이에서도 금빛 갑옷을 두른 장수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것이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할 이 나무는 오래되었다는 표현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고려나 조선이 아닌 아득한 백제시대의 심장부에 닿아 있습니다. 100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삼국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마을의 재난을 예고하는 신목으로 추앙받아왔을 듯합니다. 오래 보지 못한 노란빛 은행나무 자태는 여행지 수첩에 기록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다음 여행지로 발걸음을 보탭니다. I can feel you in the sunlight and through the cold nights. 천년도시 부여의 마지막 13번째 여행지는 백제시대로 한여름밤의 꿈같은 영꽃여행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위치한 국남지입니다. 여름은 밤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행지에서 하룻밤 머물면 그곳이 더 잘 보입니다. 야경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백제의 세련미와 애잔함이 가득한 부여 국남지는 사적 135호로 지정된 백제왕실의 별궁 연못입니다. 지도에서 국남지를 찾아보면 가운데 동그란 호수를 중심으로 상형 문자처럼 작은 공간이 가득합니다. 이는 크고 작게 나뉜 습지입니다. 국남지에 들어서자 수많은 수련 꽃봉오리가 방입니다. 6월에 수련이 피고 7월이면 백년과 홍련 등이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해마다 7월에 부여서동 연꽃축제가 열리고 습지를 지나면 둥그런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 가운데 작은 섬에 포룡정이 자리합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가다 보면 연못에서 인거들이 다가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포룡정에 앉아 연못을 구경하는 맛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부여 여행 시 7월 연꽃축제에 맞춰 방문하시면 멋진 여행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부여 가볼만한 곳 13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밖에도 많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여행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부여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